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의 죽음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지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은 아파트 노동자의 죽음,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지요. 구자호 정의당 부천시 정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에서도 아파트 관리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이 한 달 전쯤 발생을 했다고요? 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29일 오전에 관리 소장인 A 씨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입니다. 네. 발생한 날이 지난달 29일이었으니까 이제 곧 한 달이 돼갑니다. 아직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이제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유족들은 이 관리소장이 평소에 주민 갑질에 시달려서 참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취재를 나가서 아파트 일대를 좀 돌아봤는데 주민들은 이 관리소장인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아파트 내부 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이 주민들 간에 이제 마찰이 있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밝혀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아파트 배관 공사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이제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많은 매체에서 관리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일단 이 사망한 관리소장이 주민들에게 당한 폭언이 사망의 원인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이 관리소장에게 무언가 말 못할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취재하면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일정 부분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이지 않냐 이런 답변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유족 등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네. 이제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건 이제 주민 갑질 여부를 밝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신중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이 내사 중인데 담당 경찰서가 부천 원미 경찰서입니다. 이제 유족들은 A 씨 거주지에서 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잦은 비하 발언이라든지 빈정됨 이런 단어들이 좀 적힌 업무 수첩을 발견하고 이 숨진 A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질을 한 주민이 특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네. 정확한 원인은 추후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이처럼 연이은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갑질 문제가 지금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왜 이렇게 유독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서 이런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경비 노동자들이 그 고용 형태에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실제로 사용주는 그 입주민 협의회나 이런데 실제 사용주는 그런데 고용계약은 용역업체나 그렇죠. 이렇게 고용계약이 있는 그런 특징 속에서 실제 사용주들은 자신들이 사용주라는 그런 갑의 위치에서 네. 권리를 누리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속에서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비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네. 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게 20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계약을 보통 우리가 그 기간제 계약을 하면 1년, 2년 단위로 하는데 네.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3개월, 짧게는 1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일을 계속 하려면 경비 업체라던가 입주민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슨 그런 갑질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용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수하고 또 열악한 고용 네. 형태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얼마 전 이 서울의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의 경우에도 이게 사실 이중 주차 문제로부터 촉발됐는데 주차의 경우는 경비원 업무가 맞는지 또 이 택배나 주차가 경비의 업무는 맞는 건가요? 사실 법적으로 경비업법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경비업법에 보면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용의 특수성 때문에 이분들이 시키는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 주차 관리, 진짜 뭐 택배 물건 보관하는 일, 이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사실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부당한 처우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했던 자료가 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좀 보면요. 지난해 이게 주택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5년 동안에 축적된 자료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 근무자 가운데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도에 2건에 그쳤던 경비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난 2018년에는 3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15배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은 역시 같은 기간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근무자들 가운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이 폭언과 폭행은 전체 3,000건에 달하는데요. 이 발생 내용 가운데 술에 취한 주치 폭언이나 폭행이 50%에 가깝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네요. 또 흉기 협박 같은 경우도 24건 정도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찾아본 자료에도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폭언, 폭행이 거의 3,000건에 달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좀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도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법상에서 특히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사용자, 피사용자 고용의 관계 속에서 괴롭힘이 있을 때 사용자가 괴롭힘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용 형태가 이번에도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 갑질을 한 것인데 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보면 65조에 보면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선언적인 규정만 있고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취재 과정에서 경비 노동자를 직접 봤잖아요, 유정아 기자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던가요? 그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많이들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네.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옛날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한데 이 화장실에 주전자나 프라이팬 이런 그릇 뭐 이런 도구들이 실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 도구들이 같이 뭐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이 좀 더워지면 근무지에 에어컨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작은 경비실 안에서 이 찌는 더위에 이 고령의 경비원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근데 막상 이런 외적인 근무 환경이 저는 좀 힘드시겠다 싶었는데 네. 사실 막상 경비원분들은 이런 외적인 근무 환경보다도 일부 주민들의 너무 비상식적인 이제 폭언이나 주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그렇죠. 부분은 어떤 네.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저한테 이제 하기도 좀 조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네네. 이제 은근슬쩍 이제 언지를 주셨는데 현실에서 좀 생각보다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경비원 분들이 본업이 경비 업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택배가 오면 택배도 정리해야 되고 뭐 청소나 주차 관리 이런 뭐 아파트의 잡일을 좀 하다가
이제 갑질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본업인 경비 업무를 하다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을 빚을 일이 없는데 네. 이런 이제 별도의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마찰을 겪는데 이게 이제 본업보다 잡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비원들이 잡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이 갑질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도 사실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법상에 정해진 일 외에 그렇죠. 적인 것을 네. 하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네네.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이 고 최희석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 경비 노동자를 관리하는 용역 업체에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업체가 이 갑질, 입주민의 갑질 사실을 알았다면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건데 정황상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비 노동자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용역업체에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계약,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최희석 씨도 돌아가신 최희석 씨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런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 불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야겠죠. 이런 주민 갑질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명확히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엄연하게 현장에서는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주민들은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스스로 그렇게 예, 인식을 하고 예, 계신 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서도 경비원분들 몇 명 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도 사람인지라 좀 화가 나고 성질이 날 때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정년 퇴임을 하신 분들인데 사실상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이제 제 몫을 하면서 일을 해내기가 사실상 힘들다. 근데 이제 갑질 기사들을 보면서 좀 할 말은 많지만 이게 할 말을 다 어떻게 하고 살겠느냐, 이제 경비 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이 좀 털어놓을 수 없는 구조가 문제인 건데 네. 그야말로 이제 현장에서는 절대 을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입주자들은 대표 회의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용역업체는 경비원들과 또 단기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획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갑을의 권력 관계가 뭐 형성이 된다는 이런 경비원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네. 이 구조를 지금 어떻게 뭐 만드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좀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해달라 했더니 에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답답한 실정이에요, 사실은. 스스로를 을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목소리를 현실도 좀 사실 그런 게 많고요. 예. 낼 수 없는 예, 네. 그런 구조라는 점 지적해 주셨어요. 예. 정의당에서도 그냥 관련돼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 문제 아주 눈앞에 보이는 지금 얘기 나눠봤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이 사용주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걸 네. 입주민들에게 적용하려면 입주민들이 사용자가 돼야 됩니다. 직접 고용을.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저는 직접 고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뭐 노동의 유연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게 어렵다면 네. 이 지금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공동 사용자를 그 사용자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도 이 사용자임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초단기 근로, 이 3개월 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갑을 관계에서 이분들이 잘 일을 못한다던가 네. 평가가 입주민과 마찰이 있고 이럴 때 쉽게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퇴직금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단기 계약, 쪼개기 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신 노인분들,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또 먹고 사시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경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분들은 그 여가 노동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 그냥 쉬는 시간 자기 여가 시간에 와서 알바 정도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 조건, 고용 계약 이런 것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죠.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갑질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당연히 지금 당장 개정해야 될 근로기준법이나 공동주택 그런 관리법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노인들이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희 정의당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정규직 문제 정말 해소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움직임은 없습니까? 어떤가요? 네, 뭐 국회는 이제 21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특별히 보진 못했고요. 지난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나요? 네, 뭐 함진기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봐야 될 게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사자들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경비원 당사자의 네, 움직임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네네. 좀 갖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국 소식지 3호입니다. 벌써 네. 3호가 발행됐는데 6월 17일 날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노동자들 대표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부천에서도 수요일, 목요일,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표자들과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부천 지역에서도 이 경비 노동자들이 노동권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의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모임이 노동자 형태로 가야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합 형태로 가야. 네, 노동조합 네네.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운동이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에 부응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전국에 여러 개 5곳의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부산 기장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전북 전주시 이곳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고령자 경비원 및 고용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사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에 맞게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당연히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들이 취해져서 경비 노동자들이 권익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를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생겼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그들을 바라보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겠죠. 네, 그렇죠. 저는 취재를 하면서 만약 이분들이 내 가족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일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고요. 법 개정을 하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서 또 일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 오늘 다뤄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